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필 파스텔을 이용을 해서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재료는 연필 파스텔 중에서도 인체 전용으로 되어 있는 연필 파스텔입니다. 인체 전용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진 않고요. 그냥 8가지 인체를 표현하기에 나쁘지 않은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4가지의 피부톤하고 그리고 한 2가지 정도의 명암, 그리고 입술이나 혹은 홍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2가지 색상, 이렇게 총 8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연필 파스텔을 이용해서 한번 초상화를 그리는 것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도화지는 그냥 일반 켄트지 혹은 백상지라고 부르죠. 네, 이런 종이고요. 그 종이 위에다가 수채화를 발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텔을 그리실 때는 보통은 파스텔 전용지나 혹은 사포, 샌드페이퍼 같이 표면이 거친 종이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왜냐하면 파스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한 종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켄트지에다가 수채화를 발라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켄트지에다가 파스텔을 사용을 하시면 파스텔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때 수채화를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그리시면 수채화가 가지고 있는 아라비아 고무의 성분이 파스텔 가루를 잘 붙잡아줘요. 그래서 일반 켄트지에다가도 파스텔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어, 파스텔이라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색상을 내는 안료와 그리고 아주 소량의 접착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접착제가 다른 물감에 비하면 아주 적기 때문에 쉽게 바를 수도 있지만 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연필 파스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디테일을 조금 더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파스텔로 그린 거 위에 연필 파스텔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시는데요. 막상 소프트 파스텔 위에다가 연필 파스텔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소프트 파스텔을 연필 파스텔이 좀 긁어내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소프트 파스텔은 보통 사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만들거나 반죽을 해놓고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연필 파스텔은 나무 사이에다가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본드를 많이 넣지 않아도 조금은 소프트 파스텔보다는 딱딱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 파스텔을 사실 때는 하나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모든 브랜드의 연필 파스텔이 다 부드럽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부드럽다고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잘 되는 자신한테 적합한 그런 파스텔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으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실력을 탓하시는 것보다 자기 현재 자신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나하고 잘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이 잘 안 돼. 그러면 한번 도구를 바꿔보거나 혹은 또 다른 도구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파스텔을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표현 기법이 있는데요. 블렌딩도 있고, 그 다음에 스크럼블링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페더링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저희가 파스텔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그 중에서도 스크럼블링 기법입니다. 블렌딩 같은 경우는 소프트 파스텔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소프트 파스텔은 넓은 면적을 이렇게 바르기가 편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연필 파스텔은 넓은 면적을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써놓고 비벼서 그리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저는 블렌딩 기법을 배제하고
스크럼블링 기법만을 이용을 해서 현재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색상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필 파스텔의 특성상 색이 그렇게 빨리 잘 도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연필 데생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초상화는 총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에서는 기본적인 톤을 넣는 작업을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머리카락 표현이라든지 피부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색을 칠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색을 다 발라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요. 눈에 보이는 색상의 기본 색상들을 먼저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제가 보여주지 못하지만 파스텔 같은 경우 표현을 하다가 혹시라도 원치 않는 부분에 색을 칠한다든지 혹은 묘사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항상 지우개를 이용을 하셔서 가루를 좀 덜어내시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원하시는 표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위에다 계속 올리다 보면요, 색상들이 다 섞여 가지고 뿌얘지는 현상만 발생을 하시니까 중간에 혹시라도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지우개를 사용을 해 주시는데,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지우개, 왜 잠자리 그려져 있는 그런 지우개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지우개보다는 파스텔을 사용할 때는 떡지우개라고 하는 지우개를 준비를 하셔서 그리시면 훨씬 유용합니다. 떡지우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처럼 이렇게 주무를 수 있어요. 떡주무르듯이 이렇게 주물러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형태를 만들어서 갖다가 찍어서 가루를 그 고무 지우개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다시 화면에서부터 띄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지우개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닦듯이 지우잖아요. 근데 떡지우개는 조심스럽게 갖다 대면은 그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그 부분에 파스텔 가루가 붙어서 떨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지우개를 좀 더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종이에다가 파스텔을 이렇게 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텔 같은 경우는 종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가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들이 있죠. 저 오돌도돌한 부분들이 있으면 디테일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지금 스크럼블링 기법을 이용해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선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저 구멍을 하나하나 메꾸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 구멍들이 메꿔지지 않으면은 디테일함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아마 거친 종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선을 쓰면은 멀리서 봤을 땐 직선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직선으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거칠기 때문에 선을 일정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선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의 결을 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텔을 하실 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인체 표현을 할 때 한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뭐 머리카락, 피부톤, 옷 이런 부분에 기본 색상들을 먼저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경계 부분들을 표현을 해서 서로 이렇게 이질감이 있는 부분들을 잘 섞어 주시면 그라데이션도 잘 나타날 거고, 그리고 돌아가는 면도 잘 표현될 거고 해서 훨씬 더 진짜 사람처럼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면은 파스텔이 충분히 종이 위에 안착되지 않고 아주 소량의 파스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림이 얇아 보이는 현상도 생기고요. 혹은 완성한 후에는 발색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블렌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과정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색상들을 넣고 있는데요. 머리카락과 피부에 연결되는 저런 색상들을 넣어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거나 혹은 경계선이 너무 딱딱한 부분들에다가 약간의 뭐 조금 약한 명암을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지금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저런 경계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리기 시작하죠. 기본 색상이 이제 다 들어가 있으면 저런 경계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진짜 사람 같고 혹은 그림자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자연스러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머리카락 색깔 아니면은 피부 색상 아니면 옷 색상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주시고 그 후에 경계 부분들을 뭐 블렌딩 기법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지속적으로 스크럼블링 기법만 이용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림에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빛을 조금 더 강조한 방법이긴 한데요. 테네브리즘처럼 완전히 뭐 연극적인 요소로 빛을 강조하지는 못했고요. 이거는 하지만 빛을 조금 더 잘 도드라져 보이게 해가지고 어떤 연극적인 표현을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화, 2화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총 2편으로 해서 완성 때까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림 보시면은 제가 스케치를 너무 진하게 해놔가지고 스케치가 안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아마 완성할 때까지도 잘 사라지지 않긴 할 건데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파스텔을 저 처음에 목표 자체가 파스텔을 좀 여러 번 스크럼블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올려서 그림을 그리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스케치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올려서 나중에 스케치가 안 보인 상태에서 완성을 하면은 충분한 양의 안료가 종이에 붙어서 보다 높은 완성도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려본 겁니다. 네, 이제 어두움에다가 흰색을 이용해서 이제 빛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뭐 처음엔 어두움과 밝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피부색과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거에다가 이제 여기서 점점 빛을 찾아간다든지 혹은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이어서 나가서 그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이를 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종이를 꽉 메꿔 놓은 후에 이제 점점 디테일을 올려가시는 것들을 내일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잘 그려보